반갑습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지난주에 또 만점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시험 적중률 대박 쪽집게 모의고사 2회 함께 하실 텐데요. 설마 이 모의고사 문제만 딱 풀어보고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요. 이러기 없깁니다. 100분 요점 정리 영상 정말 잘 만들어졌으니까 요점 정리 그걸로 하시고 모의고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출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저항한다. 1. 외향성 증가 2. 능동성 증가 3. 경직성 증가 4. 의존성 증가 5. 우울 경향 증가 정답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경직이 뭐예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몸이 언제 굳어버립니까? 네,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뭐 그럴 때 몸이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전적인 일을 할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죠. 경직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상실 2. 우울증 감소 3. 근로소득 증가 4. 감각기능 향상 5. 질병 회복력 증가 정답은 1번 역할상실입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 국민 보건 향상,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방문요양이고요. 보기 5번 보면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과는 다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면 제외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제가 15하면 시급 20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입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입니다.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육체적 성희롱이죠.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한다. 언어적입니다.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 시각적이겠죠.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한다. 이것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4번 뒤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입니다.
이 상황이 참 가슴이 아픈데요. 2번은 정답이 왜 아닐까요? 네, 기저귀는요,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이 실금이 빈번해졌을 때에 기저귀를 사용을 합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기관을 소개해 준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 할인해 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3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이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수근관 증후군이었지요. 그때에 손목을 가볍게 털어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목이 삐었지요.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심장보다 높게 하면 부종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기 4번 온찜질 냉찜질 이거요.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데 초기는 냉찜질이에요.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석거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입니다.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이에요. 이 움직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는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미세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건데 그 능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 심박동수 증가 2. 혈액순환 증가 3. 심근의 탄력성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감소 5. 하지정맥류 발생 감소. 정답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심박동수, 최대 심박출량 모두 감소하지요. 혈액순환 잘 안 될 거고요. 탄력성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암기할 거 많지만 이건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 질염 발생 감소 2. 질의 윤활 작용 감소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수축력 증가 5.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질의 윤활 작용 감소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어지럼증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 어지럼증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뇌졸중이지요. 대표적인 증상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정답은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보기가 제시되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입니다. 선망은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선망이 치매와 다른 점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집니다.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 하겠죠.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안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식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백일회, 3. 대상포진, 4. 폐렴구균, 5.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 주사죠. 요양보호 업무의 기본 원칙은 1.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예산의 효율적 배분, 2. 대상자의 사생활 파악, 3. 가족과의 의사소통 제한, 4.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 제공입니다. 보기 5번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한 그 자료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나한테 아무런 책임 없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1.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한다. 2.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한다. 3.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4.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5.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 정답은 5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입니다. 분노 단계는 화를 내는 거죠. 다가오는 임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을 표출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3. 물기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 4.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정답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입니다. 보기 4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하면요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히거나 그래서 청색증,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사례나 구토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높이로 옳은 것은 1. 가슴 위 2. 배꼽 아래 3. 가슴과 배꼽 사이 4. 턱 밑 5. 최대한 높게 한다. 정답은 3번 가슴과 배꼽 사이입니다. 식탁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 공식처럼 암기해 두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면 단단히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은 약하니까 베개나 쿠션으로
또 지지를 해 주어야 되겠죠. 이것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이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보기 4번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은 오른쪽이겠죠. 그리고 건강한 단단한 왼쪽이 밑으로 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2.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3. 수치심을 줄이기 위해서 4. 배변 후 닦기 쉽게 하기 위해서 5. 괄약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괄약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입니다. 화장실 이용뿐만 아니라 휠체어로 어디든 이동을 해서 대상자를 내릴 때에는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접은 후에 대상자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워준다. 2. 4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데워준다. 3.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4.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5.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 정답은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는 찬물로 닦은 후 데워준다. 2.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덮개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입니다. 보기 4번 힘주기 쉬운 자세가 되려면 침대를 올려야 되겠죠. 보기 5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있으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입니다. 보기 4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겠죠.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교환합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4번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서 짭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입니다. 보기 1번 두피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죠. 보기 5번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입니다.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땅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땅 가운데 부분으로 회원부를 덮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다리를 쭉 펴서는 회원부 청결을 할 수가 없겠죠.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팔 머리 왼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머리 왼팔 오른팔 4. 왼팔 머리 오른팔 5.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거 입마 아시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다. 그래서 오른쪽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에 쏙 들어간다. 알고 계시죠?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 준다.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입니다. 돌려 눕힐 때에도요. 지지합니다. 어깨와 엉덩이 엉을 지지하고요. 보기 2번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니까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보기 5번 돌려 눕히고 나면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줘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이게요 은근히 운동이 되더라고요. 강의 들으실 때 가만히 듣지만 마시고 이런 운동 하시면서 듣는 거 추천합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발과 보행보조차 왼발 2. 왼발과 보행보조차 오른발 3.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4. 보행보조차 왼발 오른발 5. 오른발 보행보조차 왼발 정답은 3번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입니다. 보행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30도입니다.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 변기를 대해준다. 5. 보호자와 유치도녀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의 간이 변기는 침상에서 배설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가스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2.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3.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린다. 4.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5. 집안의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트를 사용하여 불을 켠다. 정답은 2번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입니다.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인다. 2.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3. 계란을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4.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5.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정답은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입니다. 보기 5번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은요. 마실 때 콸콸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정답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서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입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물이 절약이 되겠죠. 보기 1번 뚜껑을 열고 삶으면 옷감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4번 청바지는요 뒤집어서 말려야 되고요. 지퍼도 열어서 말려야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2.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둔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과일 모양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정답은 2번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약은 왜 가까이 두면 안 될까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을 과다 복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가 맞습니다. 문턱 낮춘다 아닙니다. 무조건 문턱 나오면 없앤다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깔게 깔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야 되고요.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을 두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보기 2번 창문을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잠궈둬야 되고요. 보기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위험하겠지요. 그보다는 배를 달아 놓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1번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나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방법은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우울한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하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으로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석양증후군 대상자에게 익숙한 노래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거리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기 때문에 보기 5번 조명은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보기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전달할 때에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했죠.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진압력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표준교재학원 요점 정리 영상,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다면 이런 문제 식은 죽 먹기죠.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보청기는요. 내 귀에 들어오는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출력은 반대로 낮게 해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옆에 서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임리히법을 한다. 자, 보기 1번과 2번 차이 아시겠죠? 자, 위치가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2.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3.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4.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5.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정답은 2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하는 간격으로 옳은 것은 1, 1분, 2, 2분, 3, 3분, 4, 5분, 5, 10분. 정답은 2번입니다.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